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의 한석우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견디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은 어려운 시장대로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쯤 되면 야,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던 빅텍 성장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짙게 들게 시장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지수상으로는 그냥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시장을 선도해 오던 주식들은 막 4%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소부장 관련, 한국판 뉴딜에서 소부장 관련이라든지, 여러분 소부장 또 다 아시지만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소부장, 그 다음에 백신, 진단 키트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특이한 게 뭐냐? 현대차 삼형제가 오늘 아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그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의미부여를 해서 우리가 이 현대차 삼형제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뭐 시장이 선도주를 바꿨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려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금융주 좀 움직인 건 이건 이제 뭐 중간 배당 관련이니까 별로 의미 없고요. 이건 뭐 기관들이 좀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 또 이제 나쁜 소식이 뭐냐면 유럽연합 EU에서 그 코로나 피해 기금하고 내년 후년 예산에 대해서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중간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시장이 매가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또 들려온 소식 중에서 제가 늘 얘기했죠. 이거 시장이 조금 더 비실거리면 미국에서 반드시 추가 부양 얘기가 나올 거다. 그 이제 추가 부양 얘기가 드디어 미 정치권에서 나오게 시작했어요. 휴가를 늦춰서라도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국은 지금 조금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우리랑 다릅니다. 어떤 주는 이제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뭐 사람들을 못 다니게 집에다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뭐냐면 그래 뭐 그래도 산 사람은 삽시다 뭐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를 빨리 활성화시키자 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부양 얘기가 또 나와야 되죠. 어쨌든 간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적 부양 얘기 나오면 또 뭐 성장주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이 굉장히 이번 조정에 성장주 조정에 영향을 줬던 두 종목이 있죠.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근데 테슬라는 이제 22일 날 실적이 발표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S&P 500 지수에 들어가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4년 연속인가 흑자가 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3년은 됐는데 이번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뭐 그 기타 그 외의 조항 있죠. 그래도 뭐 늘려면 늘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하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가 22일 날 결정되면 그게 이제 시장에 또 한 번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냥 편입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또 환영 상승을 좀 한번 하겠죠. 근데 뭐 그거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없고 넷플릭스도 그런 거죠. 넷플릭스도 이런 거예요. 1,000만 명이 늘었는데 가입자가 2분기에 앞으로 3분기가 250만 명인가 뿐이 안 늘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넷플릭스가 겸손하게 얘기를 스스로 자기네가 그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옳다 잘 됐구나 이러고서 이제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장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내놓은 게 아니라 그동안 이쪽으로 너무 달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고소공포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에 테슬라 이 가격에 막 앞장서 들어가서 살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막 이 가격에 옛날처럼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내용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조정받은 지 거의 일주일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가격보다 훨씬 싼데도 쫄리죠. 못 사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게 돌려야 된다. 그 돌릴 때는 어떤 뭐 트리거가 뭔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큰 거 아닌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준비되면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새롭게 나타난 이 경기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 선도주는 그렇다 치자. 아직 뭐 좀 쉰다고 치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경기 관련주 얘는 또 뭐냐? 이 경기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 오늘 뭐 움직였던 조그만 주식들 있죠? 이거는 시장 선도주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게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 수 있으면 적어도 랭킹이 시가총액 랭킹이 상당히 위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료성 순환매 정도뿐이 못 만들어낸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요즘 등장한 경기 관련주가 이게 다 경기 관련주냐?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경기 관련주 중에서도 결을 좀 달리한다. 이걸 우리가 분리해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나타난 경기 관련주들은 제가 자꾸 경기 관련주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경기 민감주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 언택 산업에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 컨택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꼭 경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얘네는 조금 다른 거예요. 현대차 삼형제는. 쉽게 얘기하면 얘네는 경기 관련주면서 성장주이기도 해요.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제 얘기. 얘는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지금 이 시간에 현대차 삼형제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지금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주는 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V자 반등할 때 여러분 아시지만 개인 투자가 막 동학개미, 뭐 미국 로빈훗, 뭐 중국의 청년부춘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사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때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차했죠. 외국인들은 뭐 아차할래 한 게 아니라 봉국이 힘드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덴마크 또 북유럽 쪽 국부펀드 뭐 등등 해갖고 걔네들이 야 빨리 돈 보내 막 그러니까 일단 때려서 막 갔잖아요. 그때 많이 때렸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 팬데믹이 이렇게 빨리 돈을 풀어서 전 세계가 할 줄 몰랐으니까 그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정리해서 빨리빨리 봉국의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세계적으로 선도주이면서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그 성장주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긴 거예요.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가들한테. 근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그거 많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 믿으니까. 이런 조정은 흔히 있다. 이렇게. 그럼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사야 되는데 개인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던지는 거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제일 말이 돼. 현대차, 삼형제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왜냐하면 왜 이게 하이브리드냐면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불고 있는 테슬라 때문에 불었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이게 이제 갑자기 화두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거를 보니까 그래도 현대차, 현대, 기아 합치면 전기차로만 세계 6위, 7위 이러니까 합치면 이건 뭐 한 4위나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국판 뉴딜 이러면서 근데 또 2차 전지의 세계적인 마켓시어를 한국 기업 세 군데가 거의 40%에 육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경기 관련과 성장을 같이 하이브리드로 탑재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의 축을 형성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국전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사나 이것도 제가 이제 후보로 늘어났는데 아직 그들한테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판 유지하면서 선언을 했어요. 뭐냐 하면 2025년에 전체 전기차 시장의 10%의 점유율을 우리가 갖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폰이 생각나시죠? 이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타는데 한국에서 여러 번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뭔가 점점 된 그런 전기차가 해외에서 팔리지 한국에서 안 팔고 해외에만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수라서 억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런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또 그런 게 반도체처럼 되려면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차의 마켓시어를 10%로 만드려면 뭔 짓을 해야 되냐, 뭔 짓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착안한 건 그렇죠. 그럼 한국전력이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한국전력이 지금 5년인가 6년인가 계속해서 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즉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런데 한국전력의 지배주주가 산업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주유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주유소 가서 조금 줄 서서 이렇게 싼 주유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바로 가면 거기는 이제 딴 데보다 기름값이 싸니까 차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는데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를 어디서 충전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전체 시장의 10%를 점유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그리고 기름 넣는 것처럼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암만 빨리 한다고 그래도 아직은 그래서 뭐 그 배터리의 그 밀도도 또 사이즈도 그걸 더 높여가는 기술 개발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한쪽에서 그렇게 도달하려면 현대차가 죽으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충전할 때가 있어야지. 그러면 자동차 세트 메이커가 충전소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기 파는 거잖아요. 전기 파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이 해야지. 그럼 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 3층에 이제 그런 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슨 이마트나 이런 데 가도 뭐 몇 대. 근데 그게 맨날 동사무소 주차장 가도 한 대 뭐 이렇게 있어요. 꼴랑 이렇게 해갖고 언제 누가 이거를 확산 속도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첫 작업은 주말에 뉴스 보시지만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국산 전기차 많이 타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충전할 때 충전소가 많아야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면 2대 건너 1대씩 위에서 이렇게 툭툭 떨어져서 그냥 꽂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꽂고 그냥 가면 그 옥토퍼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줄기가 여러 개 있어서 이 차가 완충되면 이거 남의 차 가서 빼고 이럴 거 없이 그 사람이 안 빼면 옆에 있는 다른 또 라인으로 해서 또 다른 차가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한국전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면 택도 없습니다. 무슨 전 세계 이거를 10%를 우리가 마켓시어를 점유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맨날 전기가 어디까지 갔냐 해서 뭐 요즘 발표 잘 안 하는데 뭐 이제 뭐 얼마 남았습니다. 뭐 여러분 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만 틀고 뭐 에어컨 꺼주십시오. 뭐 이런 거 뭐 얼마 전까지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가 빠져갖고 발전 단가가 떨어져서 한국전력이 올랐다 이러면 한국전력을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 구멍가게지 그게 무슨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바꾸면 엄청나다. 근데 우리 또 하나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전 탈피를 선언해 버렸잖아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원전 다시 짓자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 발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래서 중동에 수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원전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애들은 하는 거야. 심지어 옆에 있는 애는 원전이 한번 사고 나왔고 방사능 물질이 있는데 그거 바다에다 슬슬 흘려버리면서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더 큰 애는 그냥 전국에다가 원전을 어마무시하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발전의 전기가 기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전기차의 효율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개선하는 노력,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을. 근데 그 풍력 발전 저기 강원도에 되는데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적 기능은 상당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면인 바다인데다가 뭐 어민들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 먹고 살려니까 그거 뭐 양식장 뭐 이런 거 해갖고요. 그거 뭐 세울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에 디테일. 그냥 이렇게 이벤트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풍력 발전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뭐 우방으로 좋아하는 미국은 아니 핵을 돌려서 잠수함도 타고 다니는데 무슨 우리가 지구 지킴이도 아니고 우리가 뭐 먼저 앞장서 갖고 우리 원자력 발전 안 합니다. 이건 또 뭔지. 그러면서 국민은 비싼 전기를 써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또 뭐 더 나간 얘기고 어쨌든간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저는 현대차 삼형제에다가 한국전력, 통신사 이렇게 봤다. 이 하이브리드 경기 관련주를. 근데 그 중에서 현대차 삼형제는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전력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안 하면 그냥 전기 팔아먹는 구멍가게다. 그거 의미 없다. 끝. 그 다음에 텔레콤 회사는 뭐 KT는 잘 모르겠지만 SKT가 있으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업자는 돈 되는 거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언택 관련된 그 망을 잡고 있는 데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조금 지켜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합격권에 들어온 현대차 삼형제만 갖고 지금은 얘기를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일반 투자가들, 우리 백만개미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될까? 요거잖아요.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저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새는 많이들 뭐 갑자기 이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소문 많이 내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하고 계속 슈퍼 전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만개미가 힘이 실려야지 여러분도 좋은 거죠.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 전에 만나서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성장주로 짜놓으신 분들은 아직 괜찮으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저는 지금 생각에 내년까지 이 보따리는 풀지 말고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내년에 대박 난다. 근데 이쪽 나머지 현금화 된 부분의 전략은 투 트랙이 있다. 첫 번째, 기존의 그 성장주들, 슈퍼텍 성장주를 대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금요일 날부터 오늘 이틀째예요.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걸 하루에 다 분할해서 사는 게 아니라 10번이면 10번에 나눠서 10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를 제가 왜 10일로 들었겠어요? 이 조정이 상당히 길게 깊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번에 이제 이거 훅 빠집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분할 매수 또 못 하세요. 더 빠진 다음에 밑바닥에서 싸게 사시냐고 그러지. 그러다 못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 내려가면서 진짜 10주 사고 싶으면 하루에 한 주를 사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온 것들 있잖아요. NC소프트 이런 거는 한 주 사면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건 뭐 열흘 동안 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사셔라. 그래서 이게 전환돼서 올라올 때 그 새로 산 부분만 수익을 내서 또 그걸로 원금을 밸류를 늘려가는 그런 방법 하나. 두 번째, 난 이번에 새로 나타난 이 경기 관련주가 마음에 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경기 관련주를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담는 방법. 이런 신흥으로 새로 나온 놈들 있죠? 이런 애들은 이게 올라가니까 오늘도 올랐잖아요.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타 올랐어요. 오르니까 이거 좀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그럼 못 삽니다. 그래서 증시 격언에서 일반 격언은 아닌데 선수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물려야 산다. 뭉쳐야 찬다. 그런 게 아니라 물려야 산다. 그게 뭐냐면 딱 타겟으로 잡은 종목 있으면 일단 들어가서 그걸 조금이라도 사보는 거예요. 사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물려야 산다. 그래서 뭐 샀는데 내려가.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요. 뭐 내려가면서 샀는데 올라가.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상으로 놓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일관성이 없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관성이 없는데 오늘은 현대차를 조금 외국인들이 팔았고 기아차를 많이 샀어요. 근데 기아차를 한 167억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개인이 191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은 현대차를 많이 샀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삼형제 중에서도 이게 바뀐 거예요. 현대차는 개인이 좋아하고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아차가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3년을 거치면서 몇 배 수익 난지 아십니까? 10배. 10배 수익 났어요. 그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아차가 달렸어요. 그 주력이 오늘 보니까 JP모간, 골드만삭스 얘네가 앞장서서 샀네요. 기아차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얘네들 이쪽에서 만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뭐 확신은 없지만 주식시장에 확신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40몇 년 동안 경험이나 또 수치 분석 같은 건 여러분 다른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제 업계 후배 중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분석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 다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시장은 시장 나름의 호흡법이 있어요. 그 시장의 숨결을 잡아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매매를 하지? 이런 겁니다. 그것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뒷구멍에 있는 뭐 시가총액 꼴랑 한 2천억짜리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매매 못해요. 그건 귀신이 아니면 못하는 지가 소위 말하는 주포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숨결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건 순수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냥 참고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전략까지 나왔어요. 그런 전략으로 그 현금화되는 돈의 투 트랙 전략이 있다. 하나는 성장주로 그대로 가는 거, 하나는 새로 등장한 현대차 삼형제 쪽에다가 한 발 디뎌서 포트폴리오 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오늘도 참 우울하고 지수는 뭐 약보합권이지만 주력주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조금 나시죠. 그런 전략으로 내일 시장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밤 사이에 뉴욕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떨어지지 않으면 오르겠지.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주들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를 보고 시장의 그 숨결을 좀 정리를 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